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제, 어제, 오늘까지 아주 중요한 칼럼이 각기 다른 신문에 연, 사흘, 연달아 딱딱딱 실렸길래 여러분과 공유하겠습니다. 이것은 2024년 4월 10일 치러질 총선거, 이 선거의 근본 성격을 규정하고 그 길을 안내하는 그런 나침반 역할을 하는 칼럼입니다. 여러분도 저하고 같이 공유를 해서 기억을 해 놓으시면 앞으로 어떤 투표를 해야 이 나라가 좋은 길로, 번영의 길로, 안정된 길로, 튼튼한 길로 갈 수 있을지 스스로 가늠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러한 칼럼입니다. 먼저 그제 나왔던 칼럼입니다. 서울신문의 진경호 논설실장이 쓴 칼럼입니다.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2대 총선 화두, 운동권 청산이다. 이제 총선은 다른 얘기 다 쓸데없고 운동권 청산이다. 이런 제목의 칼럼입니다. 지금 민주당이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여러분 이 특검으로 총선판을 흔들어 보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되겠습니까? 라는 뜻인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총선은 특검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는다. 또 흔히 우리가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스투피드. 이 경제가 중요하다는 거 누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것도 아니다. 한동훈 대 이재명, 이재명 대 한동훈 두 사람이 치르는 총선거다. 뭐 그렇게 볼 수 있는 측면도 있지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다 다른 말로 바꾸면 그것은 그렇습니다. 운동권 청산이다. 이 환경에 적응하느냐, 적응하지 못하느냐. 환경에 적응하면 민심이라는 환경 변화에 적응을 하면은 살아남고 그러지 못하면 사라지는 것이다. 지금 386, 486, 586이라고 했던 그 86 운동권들은 변화에 적응을 못해서 사라질 운명에 처해 있다. 그걸 국민들이 투표 4월 10일 날 선거를 통해서 확인해 주는 것이다. 국민의힘 쪽을 보면은 김영삼 대통령, 그 뒤에 뭐 대법원장, 기업인, 대통령의 딸, 검찰총장, 대법원장은 이회창, 기업인 이명박, 대통령의 딸 박근혜, 검찰총장 윤석열, 죄다 외부에서 들여온 영입한 그런 인물들이다. 생존율을 위해서라면 자기 당 대통령 탄핵의 공신이라도 모셔다가 내세우는 집단이라고도 말할 수조차 있다. 36살짜리 이준석을 데려온 적도 있고, 그리고 이번에는 2024년 총선을 앞에 두고 X세대 출신인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영입을 했다. 그런데 민주당 쪽은 보니까 노무현 정부 몰락과 함께 패족 신사가 된 평안 전 청와대 비서실장 문재인을 한사코 끌어내 대통령으로 옹위하면서 86 운동권 세력은 정권의 몸통이 됐던 것이다. 그런데 결과는 뭐냐? 정권 상실의 금단 증사에 가까운 투쟁 일변도 운동권 정치에 나라가 질식할 지경이다. 독재 타도 친일 청산을 주술처럼 외치며 쉼없이 증오의 바이러스를 퍼뜨리고 사회를 갈라친다. 풍차를 향해 달려드는 돈키호테가 따로 없다. 민주당에 있는 70명에 이르는 학생운동 출신 운동권들, 그들이 풍차를 향해 달려드는 돈키호테라는 겁니다. 미래 세대를 위해 이재명 대표 스스로 운동권 세력과 헤어질 결심을 해야 마땅하겠지만 어느덧 그들과 한 몸이 되어 있는 이재명, 그럴 가능성은 전무하다. 제로. 그래서 국민이 나설 도리밖에 없다. 22대 총선의 제1과제는 운동권 청산이라고 말했습니다. 운동권 정치 20년을 그 종언을 고하는 진화의 역사에 4월 10일 총선이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 어제 나왔던 칼럼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진중권 씨, 프레임의 충돌이라는 제목으로 칼럼을 실었는데요. 그 내용에 보면은 야당은 검찰 쿠데타다 하고 있지만 그것은 운동권 청산이라는 말을 불러왔다. 이런 뜻입니다. 가운데 제목, 제가 빨간색으로 밑줄 부분, 그분입니다. 글자가 작아서 잘 안 보이셨겠는데요. 제가 그 내용 중에 엑기스만 여러분께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여기저기 국민의힘에도 정부에도 그리고 용산 대통령실에도 검찰 출신이 많으니까 야당으로부터 검찰 쿠데타냐 검찰 독재냐 이런 비아냥을 들을 만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이 프레임은 문학적 성격을 띈다. 민주적 선거로 대통령이 당선되는 것은 쿠데타가 아니다. 검사 출신이 많다고 하면 그것은 편중 인사일지는 몰라도 그걸 독재라고 부를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검찰 쿠데타라는 말은 프레임이라기보다는 수사하게 가깝다. 게다가 검찰 쿠데타의 주역이 누구던가 그 검찰총장을 대통령으로 만들어둔 것은 바로 민주당 정권이 아니었던가. 일개 검사장을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의 반열에 올려놓은 건 역시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아니었던가. 사실 민주당의 철험회야말로 제2의 검찰 쿠데타를 획책하는 21세기 하나회라고 불러야 마땅하다. 철험회는요, 1980년대, 90년대 초반 그 하나회하고 같다는 겁니다. 성격적으로 비슷하다는 겁니다. 민주당의 검찰 쿠데타의 프레임에 국민의힘은 포스트 운동권으로 맞선다. 운동권은 끝났다. 이 말이죠. 조국 사태, 오거돈, 박원순, 안희정의 성추행, 은수미의 직권남용, 윤미향의 공금횡령, 노웅래의 뇌물수수, 송영길, 윤관석의 돈봉투 살포, 이재명, 김용, 정진상, 이화영, 대형 토착비리, 그 잘난 민주투사들의 민낯을 보라. 그러니 다음과 같은 말을 듣는 것이다. 김동연 비대위원장이 취임사에서 뭐라고 했느냐? 중대 범죄가 법에 따라 처벌받는 걸 막는 게 지상부패인 다수당에 폭주하면서 이 나라의 현재와 미래를 망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그 당을 숙주 삼아 수십 년간 386이 486, 586, 686이 되도록 썼던 영수증 또 내밀며 국민의 군림하고 가르치려 드는 운동권 특권 정치를 청산해야 합니다. 운동권 특권 정치 청산. 그래서 진중권 광운대 교수 역시 운동권 청산이 최대의 화두가 되고 있음을 여기에서 칼럼에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에 그 세 번째 칼럼이 실렸습니다. 정치 컨설턴트 박성민, 제목이 이렇습니다. 정권 심판 대 86 운동권 심판. 여기에 방점은 운동권 심판에 들어있지요. 네. 국민의힘의 숙제는 총선의 구도를 바꾸는 것이다. 어떻게 바꾸느냐? 운동권 특권 정치를 끝내라는 것이 시대정신이다. 시대정신. 그래서 86 운동권 세대를 청산하려면 올드보이로도 안 되고 과거의 뉴라이트 그걸로도 부족하고 이제 젊은 세대 한동훈이 이끄는 넥스트 라이트 다음 보수 젊은 보수 새로운 보수 넥스트 라이트 그 사람들이 나와야 된다. 새로운 강남 우파 이미지로 선의의 경쟁을 펼쳐야 된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제가 3건의 칼럼을 여러분과 공유를 했는데 아무튼 한 글자로 한 문장으로 이겁니다. 운동권 청산. 운동권 청산. 그것이 시대정신이고 4.10 총선의 최대 화두. 그게 앞으로
우리가 투표장에 가기 전까지 유지되어야만 하는 프레임인 것이다. 특검도 아니고 경제도 아니고 한동훈 대 이재명도 아니고 운동권의 종식 이것이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